결혼 전에는 정말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살다 보니 정말로 이렇게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요? 그렇지만 사실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저와 남편은 이렇게까지 맞지 않은데 저만 혼자 이렇게 참고 살아가야 되나요? 저처럼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는 부부도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나요? 저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안 맞는 부부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말들을 제가 종종 듣게 됩니다. 물론 그분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남편과 지지고 볶고 다 해봤는데 남편은 전혀 바뀌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 많이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결혼을 하면 다 이렇게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인지 제가 다년간 수많은 아내분들만 만나왔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답을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이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다들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래 원래 결혼 생활이 이런 거지 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심리학 실험을 오늘 소개하면서 부부가 서로 싸우고 갈라서는 것이 정말로 성격 차이 때문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부가 싸우는 것만 관찰해온 가트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3,000쌍 가까이 되는 실제 부부들을 러브랩이라는 곳을 만들고 거기서 실제로 생활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24시간 카메라로 녹화를 하면서 실제로 그 부부들이 싸우고 대화하는 것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각자의 성격, 나이, 외모, 수입, 자녀가 몇 명인지,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됐는지 이런 요소들이 부부가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건지 이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본 거죠. 3,000쌍 정도로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뭔가 의미 있는 통계가 나올 법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계의 수입이 월 500만 원 정도 이상이 되면 대부분은 싸움 없이 행복하게 산다 라든지 부부간에 서로 성격이 비슷하면 대체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산다 라든지 예를 들어 장난스럽게 남편의 얼굴이 좀 괜찮으면 그거 믿고 산다 라든지 뭐 이런 식의 통계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험의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부부의 성격, 학력, 외모, 나이,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부부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런 것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부부는 서로 너무 달라서 못 산다고는 하지만 어떤 부부는 서로 성격이 다르다 보니 오히려 재밌고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어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부부는 성격이 같아서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부부는 성격이 너무 똑같아서 지루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성격 차이라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이 실험 결과들 중에서 정말로 주목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이었냐면 두 부부가 대화하는 패턴만 잠깐만 살펴보게 되면 이 부부가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5년, 10년 이후에 이혼하게 될 건지 무려 92%의 확률로 예측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성격 차이나 외모, 돈 이런 것들이 부부관계에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두 부부가 싸우는 방식에 따라서 이 부부가 이혼할 건지 행복하게 살아갈 건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성격 차이보다는 내가 남편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갈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혼 생활에서 행복감과 만족도가 정말로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심리학 실험을 소개한다면 스위스에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요. 이 환자는 뇌의 특정 부위를 다쳐가지고 그 다친 사건 이후의 일들은 기억을 하더라도 그 기억이 3분 이상을 지속시키지 못하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물론 사고 이전의 기억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나 일상생활들은 문제가 없는 환자였죠. 그래서 어느 날 이 환자를 진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환자한테 찾아가서 한번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악수를 청하니까 악수에 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응하려고 하려는 순간 이 정신과 의사가 숨겨놓은 바늘로 그 환자의 손을 찔러버린 거예요. 당연히 이 환자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했겠죠. 그리고 의사는 이 실험 때문에 그랬으니까 죄송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환자는 뇌를 다치는 환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5분 뒤에 이 의사가 환자를 바늘로 찔렀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의사는 그 환자한테 다시 한번 악수를 청했는데요. 당연히 그 환자는 그 의사와 악수를 하려고 했던 그 기억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평소처럼 악수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환자는 의사의 악수를 당당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눈을 갑자기 동그랗게 뜨면서 누구든 악수를 하지 않을 권리는 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은 악수를 하면 안 된다고 본능적으로는 느끼고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행동한다기보다는 일단은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나서 그것이 논리적이든 논리적이지 않던 간에 그 이유를 찾아놓고 인과관계를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가트맨 박사의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남편과 못 살겠다라고 하는 진짜 이유는 남편의 행동과 대화 방식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그것들에 지쳐가면서 남편과의 정서적인 유대감, 친밀감이 줄어들고 아내로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거나 차라리 혼자 살면 더 편하겠다 라는 생각들이 진짜 이유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금처럼 말하게 되면 내가 이기적인 사람 같고 나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 같고 나만 나쁜 사람인 것 같기 때문에 남편과 못 살겠다는 이유를 그나마 가장 만만한 성격 차이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고민하고 이혼까지 고려하고 계신다면 일단 먼저 내가 남편과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남편과의 정서적인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해 왔는지, 이것들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